안녕하세요. 권중강입니다. 오늘은 3월 13일 일요일 저녁입니다. 저녁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정치권에는 윤석열이 당선자가 나온 국민의힘은 인수위원 발표하는 것 때문에 그 준비에 바쁘고, 지금 현재 여당인 민주당은 선거 참패 후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며서 비상대책기구를 꾸며서 그래서 다시 전열을 닫아듭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말이 많습니다. 탓도 많고 말도 많고 그렇습니다. 원래 정치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집권은 정당에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잘 끌어나가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선거로다가 국민들이 심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판을 해서 또 정권을 교체를 해서 더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국민들의 선택을 바꿔서 하게 되죠. 지금 현재 이 정권이 이렇게 교체되는 것은 정치권이 국민들을 상당히 무서워해야 됩니다. 국민들을 어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순간적으로 바뀝니다. 예. 그래서 정권을 찾아온 정권을 교체해온 그 국민의힘에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국민 눈높이에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당선자 한 사람의 신분 가지고는 힘든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해야 되고 더 뛰고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선자가 나라를 경영을 잘 끌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들을 낮추고 그리고 모든 공은 당선자에게 대통령 당선자에게 공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지금 좀 약간 그 윤석열 당선자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앞서간다, 너무 나선다, 뭐한다 지금 현재 이렇게 무슨 언론에서 비치는 걸 보면서 하루빨리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좀 여유가 있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그 미국 같은데 그런 나라는 아주 나라가 땅덩어리가 크니까 아직까지 그 산에 한 번도 사람들이 발을 들여놓지 않은 곳도 있다는 겁니다. 땅 넓이가 크니까 미국 같은 데는 뭐 전원주택까지 넓은 그 대지 위에 나무를 심고 거기에 뭐 1층이나 2층으로 이렇게 저택으로 집을 짓고 사는 데도 많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이게 작은 나라에서는 주로 도시에 밀집해 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수도권에 있는 데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에는 인구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지난번에 그 주택 그 고공으로 값이 몇십억씩 올라갈 정도로 고공으로 지대할 적에 그 주택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부를 비판을 많이 하고 지금까지도 그 해소가 안 됐잖아요. 사실 아파트 한 채가 몇십억 간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게 무슨 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주거 공간인데 말이죠. 그래서 도시에는 어쩔 수 없이 뭐 아무래도 문화권이나 또 생활권이
좀 편하고 좋으니까 또 일자리도 또 이런 거잖아. 일자리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도시로 자꾸 이렇게 많이 에, 집합되고 모여들기 때문에 인구가 이렇게 많아집니다. 이렇게 도시에 되는 데는요, 뭐 좀 그 한간 지역으로 좀 변두리 지역이나 저는 지방으로 이렇게 많이 가도 될 텐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다고 정부에서 강제로 법으로 만들어서 지방으로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는요 대책을 세워야죠. 그런 도시 안에 있는 데는요 집을 천상 땅이 좁으니까 위로 지상으로 올려야죠. 2층 올거 10층 올리고 뭐 4층 올거 20층 올리고 5층 올거 30층 올리고 이렇게 용적률을 더 많이 줘서 많이 올려서 세대수를 많이 만들어야 좁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수용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미온적 대처를 했다. 정부가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질 못했다 하는 것이 문제점이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경 문제, 여러분들 이 환경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참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는요. 그 지금 그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땅, 우리만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후손들, 손자, 손녀들이 살고 증손자, 증손녀가 살고 고손자, 고손녀가 살고 이렇게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속 그 생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경을 잘 보살펴야 되는 것이 우리 현대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탈원전한다고 해가지고 그 태양광을 하냐고 그 진열판을 갖다 깔기 위해서 산에 나무를 마구제비로 베어내고 산에다가 그 뻘건 흙 위에다가 태양광판을 판을 깔아놓은 판넬을 깔아놓은 걸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정책이죠. 그는 잘못된 건 정책입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는 이 나라가 앞으로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지요. 그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그런 가운데서 제가 돌이켜 보면은요, 우리 서구에 내가 구청장으로 근무하던 그 서구에 공장이 지금은 뭐 2,500개가 넘는다고 해요. 전에는 뭐 그건 뭐 몇백 개가 되고 있었는데 공장이 많죠. 그 공장 중에는 뭐 여러분들이 그 목재 단지도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목재를 이제 가공을 하다 보니까 그 톱밥 그 먼지 같은 것이 많이 날라다니고 또 그다음에 저 비싼 먼지가 많이 날라다니잖아요. 그런 문제든가 또는 기계 소리 그 소음 소리 때문에 소음이 또 많이 나오고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랬죠. 그리고 또 이제 화학 공장이 있으니까 그 화학 공장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그 악취 냄새가 많이 나서 오후만 되면 저기압이 돼서 공기가 눌릴 정도 저기압이 되면 그 냄새가 그 아주 고약한 냄새가 주택가까지 말려 들어와서 그래서 주민들이 아주 호흡곤란도 오고 또 그래서 그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구해직의 그 환경은 우리가 지금만 살고 우리가 모르게 떠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환경 문제는 그 제조하는 회사가 양심을 갖고 법규 테두리 안에서 그래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권고도 했고 또 그 기업들한테 또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또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그 집진 시설이라든지 거기에 그 환경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뭐 정화조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기계적
그 시설을 하는데 그 자금이 들어간다 하면은 구에서 자금을 그 기업에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은행과 연계돼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일정 기간을 갖다가 이제 홍보 기간을 두고 나서 이제 하수도에 가서 이제 물을 채취해서 검사해 보면 이제 뭐 독극물 같은 것도 내려오고 그다음에 그 색깔 같은 것도 이제 있고 또 악취도 나는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어느 기업에서 그게 나왔는지 그걸 그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쪽에 제가 창안해 난 것이 뭐냐면 공장 담장 밖 그 하수도 그 하수도 실명제라는 걸 그때 이제 그걸 만들었습니다. 정책 실명제적이에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그 도로에 하수도로 물이 내려오잖아 하수도요. 근데 제가 틀림없이 거기 근방에 공장에서 나오는 그 독극물이 나오는 하수도물 같은데 그 기업체 가서 그 물어보면 자기는 안 보였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그 하수도를 공장에서 두 군데씩 뺍니다. 이런 나온 데 있고 또 다른 데 멀리 해서 멀리 내보낸 데가 있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게 있습니다.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때 하수도에다 물을 버리면서 저기 이 물감 파란 물감을 타가지고 물을 흘려버려서 이게 어느 하수도 내려오는 건지 어느 하수도가 어디로 이렇게 나가는 건지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공장 그 대문 옆에다가 맨홀을 사로 파가지고 하수도 물건을 내려오게끔 하고 거기다가 하수도 금융 실명제 같이 하수도 실명제를 그 공장 실명제를 이렇게 해서 그 공장명하고 전화번호고 뭐 그렇게 해서 팻말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공장가에 다니다 보니까 그 실명제 그 표찰 그 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지금 있더라고요. 여기. 그래서 어떻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유지되는지 그건 뭐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 당시에 만들어놓은 그 실명제가 아직도 지금 현재 그대로 유지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환경단체나 또는 행정기관이나 또는 시민들이 하수도에서 물을 떠서 그걸 전문기관에다 분석기관에다 보내가지고 거기서 그 분석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제도를 하기 위해서 담장 밖의 도로에다가 그 실명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제 관에서 이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지금부터 자꾸 이렇게 궤도하고 자꾸 이해시키고 여러 가지 도울 수 있는 방법 돕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좀 그거를 관리하고 자꾸 발전시켜 나가야 보다 나은 환경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그 하수도 물이 내려가면 그 독극물이 내려가게 되면 저 인천의 바다가 가꾸니까 바다 내려가거든요. 그럼 바다에 그 바다 갯벌에 쌓인다든지 그 물이 흘러가게 되면 인천 바다에 있는 고기들이 배류들이 오염이 돼서 살 수가 없게 되거든요. 이게 오랫동안 그 흘러가면 세월이 흘러가면 더 많은 그 해가 오거든요. 그래서 담장박 그 하수도 실명제 그거는 그 당시 뭐 정부에도 그게 보고를 해서 정부에서 칭찬도 받고 정부에서 그 주요 정책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또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 9.11 당시는 뭐 제 자랑 같습니다만 전국 그 기초단체 230 그 5개인가 되는 그 전국 기초단체에서 저희가 최우수국으로 3번씩이나 우리 구가 해당이 됐죠. 그래서 뭐 포상금도 받고 뭐 표창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지난 때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때 있었던 일인데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요즘에 환경단체가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환경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고 또 관심 갖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구 인천의 서구에는 지금 수도권 쓰레기 매입장이 지금 현재 아직도 이전을 안 하고 지금 연장하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매입장, 그다음에 청라도 끝에 있는 인천 그 소각장, 쓰레기 소각장이 있잖아요. 소각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검단까지 쭉 보면은 그 공장들이 많잖아요. 뭐 주물공단에도 있고, 뭐 목재공단도 있고, 뭐 자동차 관련해서 뭐 목공장도 있고 많이 공장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공장들이 전부 다 솔선수범해서 법을 지켜서 환경을 좀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런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이 되고 영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계속 관리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토대 위에는 우리들만 살고 모두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후손들이 살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 환경은 계속 발전시키고 또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하고 또 관과 기업과 같이 협조해서 협력하면서 이것을 보다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해소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환경 문제 우리 주민들이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느 분들은 지금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환경 문제 신경 쓸 게 어디 있냐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지금 사는데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환경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해서는 이 나라는 완전히 망합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살 수가 없거든요. 환경이 망하면 사람이 살 수 없거든요. 환경이 망하면 이 조류 새들이 이제 오질 않고 새들이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식물들이 나무가 나무가 죽지요. 나무가 죽고 그러면 황폐된 가운데 인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는 신경을 써야 된다. 모두가 신경을 쓴다. 이거는 그 관리하는 사람 몇몇 사람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모두가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구에 있을 때 공장 그 폐수, 담장박 실명제 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장 가다가 근방에 가다 보면 이 현판 같이 이렇게 알루미늄 판에 이게 되어 있는 거 있는데 그게 쭉 가서 읽어 보시면 그게 실명제 그게 공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은 반드시 맨홀이 있습니다. 맨홀 뚜껑을 열면 거기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누구든지 검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의뢰할 수도 있고요. 이렇다는 걸 아시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제 봄철 되면 이제 대청소도 해야 되고 좀 환경에 좀 다시 겨울에 그 쌓여 있는 그런 쓰레기라든가 이런 걸 다 치워서 깨끗이 하는 봄철 대청소 기간이 이제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중광 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고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